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씬의 한수. 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열심히 뛰어오셨죠. 네, 금요일은 더, 참 더 반갑습니다.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영화 얘기하기 전에 네, 올해가 무려 한국 영화 100주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난 1919년 10월 27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가 처음 상영된 이후에 100년이 훌쩍 흘렀는데요. 관련해서 주말에 가보면 좋을 행사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딱 이번 주말이 정말 100주년이 되는 그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6일,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네. 한국 영화 100년을 기리는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랑 영화진흥위원회가 하는 행사인데요. 26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가시는 모든 네네. 시민들을 즐기실 수 있는 행사고요. 네. 낮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영화 촬영 현장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특수분장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히말라야라든지 부산행의 좀비 분장 네네.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행사들도 있고요. 네. 또 이 100년을 기념한 1초씩 100초 동안 만든 네네. 한국 영화가 네. 있어요. 감독들이 만든 그 작품들을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음.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는 집회가 예정돼 있던데 상관없이 네. 그냥 열리는 겁니까? 이 행사는요? 그렇습니다. 네. 네, 꿋꿋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네. 네. 저도 책도 재밌게 보고 사실은 그 개봉하는 당일 예매를 했다가 네. 이제 다른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예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못 보셨군요. 네, 안타깝게 못 봤는데 박혜연 편집장님은 이거 당연히 보셨겠죠? 네, 네. 시사에서 좀 미리 봤습니다. 음. 워낙 기대도 좀 높은 작품이었고 네네. 도대체 그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영화로 옮겼을까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이 영화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들이 사실은 책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게 굉장히 또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죠. 어려우니까. 네. 어떤 영화인지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1982년에 태어난 이 시대의 평범한 여성, 30대 여성 김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참 주는 함의가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반에도 2명 있었어요. 저 친구 중에도 2명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 흔한 성을 가진 여성, 그러니 가장 보편적인 여성의 네네. 삶을 그 홀로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줄거리 자체가 뭐 기승전결이 뚜렷하다거나 어떤 갈등에 부딪혀서 그 갈등을 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어떤 미션을 수행하거나 네네. 이런 줄거리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영화 속의 지영이라는 인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그 말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못하고. 네. 이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영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게 참 어렵겠지만 원작 소설과 비교했을 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힘들었다라는 네. 독자들이 많았는데 네. 영화는 함께 보고 따뜻하게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관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딱 그 정서의 차이가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소설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독특하게 각주나 네네.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화는 그거보다 현재 한 인물에 집중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입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조금 한 인물에 집중해서 담고 있어서 네. 훨씬 영화적으로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몰입하기 좋은 네. 방식으로 좀 재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영화 보시면서 이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새로 좀 강화된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의 관계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김지영 중심으로의 어떤 폭력이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네네. 사실은 그녀의 폭력과 상처가 그 이전 세대 우리 어머니들도 겪었던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네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실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우리가 왜 한 번쯤은 여성으로서 그 겪을 법한 공포 있잖아요. 네네네. 그 현실의 공포를 겪는 그 순간 남모를 누군가가 나에게 내미는 손, 네. 그 선의 때문에 음. 굉장히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라고 살만해. 네. 생각한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이 이 사회의 폭력과 공포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 선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의가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마와 딸과의 또 관계들이 이게 과거 엄마들은 이제 피해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걸 공감하고 같이 보듬어 주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네. 나중에 자기 딸한테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있죠. 굉장히 다층적인 면이 있어서 풀어내기가 참 맞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 이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주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많은 어머니와 딸들이 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개봉 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댓글과 평점 테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정확히 말하자면 네. 영화를 보지 않은 그리고 보지 않을 사람들의 일점과 네. 영화를 본 사람들의 10점이 좀 맞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저도 봤는데 뭐 이런 거죠.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까지 힘든가? 네. 너무 징징거리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 42년의 김말순의 삶도 네. 82년생 김지영의 삶 안에 그 스며들어 있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네네. 이 논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왜냐면 저는 그냥 소설 그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소설들은 이제 주장하는데 그칠 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설도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약간의 놀라움 소설적으로 네. 좀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네. 여성 서사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담은 소설 자체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형식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데 그렇죠. 네. 영화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 세대 그리고 아래 세대들이 느끼는 굉장히 큰 박탈감들이 이제 분노로 쌓이게 되고 네네. 그 분노가 어딘가로 터져 나온 것인데 그 터져 나온 방식이나 관역, 지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김지영이 건초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네. 도대체 손이 왜 아픈 거냐. 뭐가 불편하냐. 그렇죠. 저는 이 대사가 부메랑처럼 오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다고 상처를 입었다,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평등을 함께 바로잡자 이게 아니라 네. 너는 왜 아프다고 해? 너는 왜 피해자라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우리가 정반대. 네, 예, 네. 이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네. 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 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안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죠. 그런데 이 개봉 후 성적 며칠 안 됐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봉 이틀 만에 30만 명 관객을 그래요? 넘어섰고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요 시기가 살짝 극장가에선 비수기 시기인데 굉장히 관객들이 초반부터 몰리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매율도요. 줄곧 1위예요. 줄곧. 50%를 넘는 예매 점유율을 보이기도 해서 그렇습니까? 네. 흥행으로서도 이 작품이 여성 서사 영화가 흥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좀 큰 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감독도 참 여러 가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대원 네. 감독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 세 줄 평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네. 네, 편집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김지영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함께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듣지조차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나저나 이제 끝날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간략하게 네. 지난 100년 한국 영화 100년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혜연 편집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영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지만 네. 네, 한국 영화가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그 100년이 저의 100년이 아니라서 네. 그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영화는요. 네. 그 100년들이 쌓여서 지금 음.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한국 영화다. 네. 이렇게 피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